앞에 봅니다. 가능한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의 개수.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문제는 정의역의 원소가 유한집합. 정의역의 원소가 이산 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함수의 개수를 물어봐. 정의역의 원소가 이산 변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정의역의 각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셈한다. 여기 이제 기본 원칙이야. 정의역의 각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셈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야. 설명해볼게. 스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어. x집합의 원소는 1, 2, 3, 2고요. y집합의 원소는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은 뭐냐면요. 바로 1번은 함수의 개수예요. 집중. 이 세상의 대응은 무진장 많아. 이 둘 사이의 대응도 엄청나게 많을 거야. 대응 관계가 무진장 많다고. 그 중에 함수인 대응이 있고 함수가 아닌 대응이 있어. 맞습니까? 함수가 아닌 대응을 난 찾고 싶은 게 아니야. 뭘 찾고 싶냐면은 함수라는 그 규칙성을 만족시키는 대응을 내가 찾고 싶은 거야. 아니 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규칙성을 만족시켜야 돼? 함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규칙성을 만족시켜야 돼, 지훈아? 함수의 정의가 뭐야? 까먹으면 안 된다고. 뭐지? 뭐냐, 전성우? 한 발씩 반드시 쏴야 돼. 한 발씩 반드시 쏴야 된다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한 발씩 쏘기만 하면 함수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각각의 원소들이,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들이 몇 발씩 쏠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 돼.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택하면 된다고. 봐봐. 1이라는 정의역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가능성은 몇부터 몇까지 쏘는 게 가능해? A부터 D까지 쏘는 게 가능하지. 몇 가지야? 네 가지. 그래서 1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2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네 가지. 세 가지야, 네 가지야? 세 가지야,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죠. 왜 네 가지지? 함수의 개수니까. 두 발 맞아도 되잖아.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두 발 맞아도 된다고. 함수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맞는 놈들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정의역에 대한 고민만 있지. 그러니까 2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여전히 네 가지. 3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여전히 네 가지. 그래서 몇 가지? 64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64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1대1 함수 개수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1대1 함수. 그럼 이때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또 여전히 원칙은 똑같아. 1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야. 근데 예를 들어 1번이 B를 쐈어. 그럼 그때 2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로 바뀌어? 세 가지. 그때 세 가지로 바뀌어요. 2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바뀐다고. 그치? 그래서 2번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쐈어. 그럼 마지막 3번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바뀝니까? 두 가지. 두 가지로 바뀐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24개로 확 줄어버리는 거지. 맞습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기본기. 여기까지가 기본기.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런 거야. 일단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거야. 다르면 다르다 이 정도야. 다르면 다르다 이 정도야. 근데 얘도 A랑 B가 같아 달라? 달라. FA랑 FB 같아 달라? 달라. 다른데 더 딥한 조건이야. 이번에는 대소 비교까지 해야 돼.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B가 더 커야 돼. 아니? 그때 어떻게 돼야 돼? 맞는 놈도 더 큰 놈을 써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때는 어때요? X1이 더 X2가 더 작아도 F1이 더 클 수도 있잖아. 뭔 소리야? X2가 더 작아도 X2가 더 클 수도 있잖아. 얘가 1이고 얘가 3이어봐. 그때 너가 2고 너가 7일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맞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쟤는 불가능한 상황. 아니?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이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소까지 정리해요. 이때는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아이디어가 너무 힘들어져. 생각이 너무 힘들어져.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좀 해보자. 이번엔 숫자로 나와야 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번 대응시켜보자. 예를 들어서 1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을 쐈어. 그럼 2가 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지? 봐야 돼. 세 가지죠? 세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 9를 쐈어. 그럼 3이 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지? 없잖아. 그래서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맞았어?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의 대소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맞는 놈들의 대소관계. 그러면은 작은 놈은 더 작은 놈을 써야 돼. 큰 놈은 더 큰 놈을 써야 돼. 이런 얘기. 그러니까 1하고 2가 있을 때 F1하고 FB의 대소는 무조건 FE가 더 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해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개만 해서 무조건 5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화살의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내가 3을 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2가 쏠 수 있는 화살의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죠. 그리고 3이 쏠 수 있는 화살의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죠. 맞습니까? 근데 1이 쏠 수 있는 화살의 경우의 수가 분명히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세 가지 케이스가 같은 경우니? 아니요, 다 다르. 다 다르죠. 그럼 이때는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어? 처음 여기서 네 가지였죠. 근데 그 네 가지가 다 같은 경우였니? 아니. 얘는 같은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쓸 때잖아. 뭘 얘기한 거야? 경우의 수를 쓸 때 곱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곱셈은 누구의 연속이야? 덧셈의 연속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깔려야 돼? 우리가 나눈 그 케이스 분류의 경우의 수가 전부 다 같다라는 어떤 그 전제가 깔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가지. A를 쏘거나 B를 쏘거나 C를 쏘거나 D를 쏘거나야. 그치? 근데 그때마다 2랑 3이 쏘게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똑같냐는 거야. 똑같다고 판단하고 곱하기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그럼 그때 B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1이 3을 쐈을 때는 한 가지야. 근데 예를 들어 1이 2를 쐈어. 그때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로 바뀌어? 2로 두 가지로 바뀐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 고백 법칙을 쓸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위와 같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집중해. 위와 같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정의역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정의역을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때? 1이 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적용이 안 돼. 맞지? 고배 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스페셜한 케이스로 좀 기억을 하자.
좀 스페셜한 경우로 기억을 하자. 얘는 스페셜 케이스. 스페셜 케이스로 기억을 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개수를 잘 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세면 되냐면은 공역의 원소에서 정역의 원소 개수만큼 선택하면은 배열은 자동이야. 대응은 자동. 이렇게 기억한다. 공역의 원소에서 정역의 원소 개수만큼 선택하면 대응은 자동이 된다. 대응은 자동. 이렇게 기억을 하죠. 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그래? 이렇게 있어요. 저 말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 공역의 원소 13579를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공역의 원소 몇 개야? 5개야. 그치? 그 5개 중에서 정역 원소 개수 몇 개지? 3개지. 3개를 택할 거야. 지호가 한번 그 선택해 주세요. 5개 중에 몇 개? 3개 한번 선택해 주세요. 누구? 제가요? 응. 3, 3, 5, 7. 7, 3, 5, 7 이렇게 3개 선택했어.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대응이 돼야 돼. 근데 1이 5를 선택하는 게 가능해? 예, 안 돼요. 왜 안 되지? 1이 만약에 5를 선택해 버리면 2까지는 어떻게든 대응시키겠어. 근데 3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안 생기잖아. 안 돼요.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 픽을 하면 그 배정은 어떻게 돼?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나는 대응은 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은 공역 원소 개수 선택은 뭐였어? 선택하는 건 컨비네이션 C였잖아. 정역 원소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대응은 자동이라고. 대응은 자동이라고.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배열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5C3 곱하기 1. 5C3은 어떻게 계산하지? 5C2로 계산하죠? 5C2는 어떻게 계산하지? 5 곱하기 4를 2팩으로 나누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네, 할게요. 164번입니다. x에서 x로 향하는 함수인데 그 중에서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 개수, 그리고 상등 함수의 개수, 그리고 상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지. 그러면 기본 원칙은 뭐였냐면 정역의 각각의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였어. 그치?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1이라는 원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개가 되지? 처음에? 대응할 수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예를 들어서 2를 이렇게 쌌어. 그럼 이제 2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2가지로 바뀌죠. 왜냐면은 2가 1을 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너가 한 대 맞았으니까 다른 놈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2.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얘를 이렇게 쌌어. 그럼 3이 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바뀌는 거지. 네, 6가지. 1대1 대응의 개수. 상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상등함수의 개수. 이거 한 개밖에 없죠. 1이 누굴 써야 돼? 1을 써야 되고 2는 누굴 써야 돼? 3이 누굴 써야 돼?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상수함수의 개수. 얘는 어떻게 될까? 1이 쏠 수 있는 화살의 경우수 몇 가지야? 3가지야. 근데 만약에 1이 이렇게 쐈어. 그러면 2가 쏠 수 있는 화살의 경우수가 몇 가지로 바뀌냐? 2 어디로 쏴야 돼? 1이 쏜 곳으로 가야겠지. 3은 어디로 써야 돼? 2가 쏠 곳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처음에 3인데 곱하기 1 곱하기 1이란 여기까지 3가지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니? P랑 Q랑 R을 더하래? 맞아요? 네.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몇 나와요? 10 나오는 거.